시간이 된 관계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수와 예비의 늪에서 저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지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미수범위, 아우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제가 쓴 거 봐도. 자, 미수범 중에서 또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과실범 같은 경우에는 미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예. 과실범은 미수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과실범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팁 중에 하나는 각종의 방해죄는 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방해가 딱 예외예요. 각종의 방해죄가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뭐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업무방해, 그렇죠. 업무방해. 그리고 뭐 저 방화죄에서는 진화방해, 뭐 경무의 입찰방해, 방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방해죄는 미수가 없는데 요것만 이제 그렇다. 자, 그런 다음에 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은 이론상 미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학자들이 보기에 진정부작위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만들면 안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으로 분류됨에도 미수 처벌하는 규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이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의 고의, 중환범죄의 과실로 발생시키는 결과적 가중범도 이론상 미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얘네들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것도 2문자로 말씀드릴게요. 자, 집합해, 퇴거한 1인 강도 강간이 왜 미수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집합해 퇴거한 1인 강도 강간이 왜 미수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왜 미수가 있냐라는 거죠. 자, 집합은 집합명령 위반죄입니다. 집합명령 위반. 그리고 퇴거는 퇴거 불응. 진정부작위범이 5개가 있어요. 형법상에 딱 5개.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요거 2개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주 건조물 일수 치사상죄입니다. 치사치상 전부 다.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게 비판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2는 인질치사상죄입니다. 인질치상. 여기에도 치사상으로 끝나니까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도는 여기 괄호 열고 해상 강도 이렇게 규정해 주세요. 강도죄나 해상 강도죄나 다 해상 강도 치사상 이거 붙여야지. 이쪽으로 갈게요. 강도치사상이나 해상강도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그 결과적 가중범인데 왜 미수가 있냐라는 거. 그런 다음에 여기 강도 강간 해가지고 요거는 특별법상 위치 선정하기가 어렵네요. 강간 치사상이랑 성폭법이요. 강도 강간 치사상. 얘네들은 또 특별법에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처벌이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 28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제 조금 빨리 나갑니다. 자, 28번. 현주 건조물 방화죄 미수범 처벌하죠. 현공타는 예비까지 처벌하니까. 그런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그리고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미수범 처벌하지 않죠. 일단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은 저기 현공타 자타자에서 자기 소유 일반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미수 없다.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는 요걸로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치사상으로 끝나니까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집에서 퇴거한 1인 집 앞에 퇴거한 1인 강도관간이 아닌 이상 요거는 미수범 처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협박죄, 특수도주죄. 근데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이제 가셔서 30번이에요. 자, 30번에서는 이제 이거 12년도에 기출된 이제 여기 경찰 채용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푸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따로 표시를 하세요. 쭉 보시면은 불법체포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봤을 때 개인적 법익 죄는 하나밖에 없네요. 뭐예요? 강제집행면탈죄죠. 거기다가 개라고 요 앞에다가 한번 써놔보세요. 리을 앞에다가 개라고.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미수 처벌 규정 없는 걸 우리가 외웠죠. 미수경 부점장이 강권하여 강제로 권하는 거 강권해서 비밀 업무로 유명한 신용이 폭락했다. 요걸로 하니까 요 강제집행면탈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X라고 찍 그어서 학광다 X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범죄들은 이제 저기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죠. 그거는 우리가 두 문자 외운 거에서 있는 것만 외웠으니까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불법 체포 여기 밑에 불법 체포 있죠. 그런 다음에 직무유기는 없었죠. X. 사인 위조 인장에 관한 범죄 중에서 위조 변조는 예비 처벌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미수 처벌 규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도주 분묘로 도주했다라고 할 때 그 도주가 떠오르니까 아 요거 있구나. 그런 다음에 진화 방해는 없었죠. 진화 방해는 요 방화죄 요 범위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 방해죄 각종 방해죄는 없다. 요런 기준으로 해도 또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랄까 채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게 이제 요런 의미예요.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31번이에요. 기억 일단 개인적 법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개인적 법익이죠. 니은도 개인적 법익이고 디귿은 국가적 법익, 리을은 뭐예요? 개인적 법익이고 미음 개인적 법익, 비읍 국가적 법익이네요. 이렇게 개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일단 개인적 법익부터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강제집행면탈 없죠. 작물취득 부점장 할 때 장이니까 없죠. 그런 다음에 감금죄는 여기 없으니까 있는 거고 퇴거불응죄도 있는 거죠. XX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유기죄 보면은 직무유기죄는 여기 없으니까 직무유기죄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직무유기죄가 아까도 나왔죠. 이렇게 뭐 좀 자주 나오는 이런 조항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없고요.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는 요거 공무상 무효다.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시면은 정답 2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번부터 해가지고 쭉 가보시면 37번까지는 요런 이론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 한번 펼쳐보세요. 36번 보시면은 다음 중에 미수범이 처벌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가지고 거기 니은하고 미음 있죠. 중상해하고 인질살해치사 고기를 요렇게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요거 예비해서 또 써야 돼가지고 잠깐 남겨놓을 겁니다. 자, 거기 요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중상해랑 인질상해치사 인질치사구나. 중상해랑 인질치사 니은이랑 미음이랑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 첫 번째로 결과적 가중범죄는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문자 해가지고 연소 중 치사상 얘네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연소 중 치사상.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연소는 형법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 방화죄 중에 있는 연소죄.
요거는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치사상도 아시죠? 치사상 이로 끝나는 거 요거 다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그리고 요 중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중자로 시작하는 거 요게 기본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위입니다. 중상해나 뭐 중권리행사 방해나.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중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중체포감금 그리고 중과실 요거는 제외됩니다. 중자로 시작하는 범죄 중에서 중체포감금하고 중과실은 제외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관되는 게 요거예요. 자, 결과적 가중범 미수 관련해가지고 원칙은 없습니다. 근데 원칙은 여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입장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저기 있죠. 1인 강도 강간 이건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됐죠? 됐죠? 제발 됐다고 해주세요. 불안해 죽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 가중범도 두 문자로 해결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아싸리 외워놓는 게 있으면은 그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이 공부라는 게 지식이 쌓여나가고 조합해가는 과정인데 지식이 쌓여나가고 지식이 머릿속에 조합되려면 머릿속에 지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다 휘발돼 버리면 조합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억지로 외우셔야 돼요. 억지로 외워서 착착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자, 38번으로 옵니다. 이제 미수범 중에서 부작위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처벌 규정 유무인데 우리는 벌써 다 했습니다. 자, 38번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의 성격을 가짐으로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 집에서 집 앞에 퇴거한 그거 두 개죠. 그리고 39번 맞는 말이죠. 진정부작위범 미수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미수가 인정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 범죄를 말하죠. 일반 범죄를 부작위로 범할 때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40번 과실범의 미수 없죠. 그런 다음에 41번은 요 집합회 퇴건 1인 강도 강간 하면 해결이 되죠. 아, 잘 나가고 있어요. 아유, 또 나왔네요. 예비 음모.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전속 살해죄, 속 있죠? 그럼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촉탁 승낙 살인죄, 요거는 살인죄 중에서 없죠? 찍 그으시고, 예비 음모 처벌하지만 영아 살해죄 또 찍 그으시고, 이렇게 해서 참거짓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이니까 취임에 떴죠? 그래서 있고, 44번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타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비 음모 처벌 해원해요. 현공탁 세 번째니까 하죠. 그런 다음에 자 45번 통화 위조 변조죄 요 가스통에서 통 그다음에 인지우표 위조 변조죄는 우유에서 요 우니까 예비 의무 처벌하죠. 그다음에 46번 폭발 떴죠. 동그라미 하고 간수자 도주 원조 우유 기차 원조 할 때 원조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자 47번 폭발물 사용죄 폭발 떴고 나왔죠? 취임해 할 때 예비 의무 처벌 규정 있죠. 48번 도주 원조 동그라미 하시고요. 미수 처벌되지만 예비 의무는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49번 문제예요. 자, 기억 보세요. 취임해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은 문서죄 중에서 문서죄는 예비 의무 처벌 규정이 유가증권이구나. 유가증권 중에서는 이 허위 유가증권 작성은 없죠. 위조 변조 자격 모형 저것만 있으니까. 디귿 중립명령 위반죄 없고요. 도주 원조 나왔으니까 있고 수도 불통 나왔으니까 있고 인질 강요 없습니다. 인질 강요죄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강요죄 안에 있어요. 강요죄. 그래서 개인적 법익이죠. 강요죄는. 근데 개인적 법익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자, 기억 도주 원조 있죠. 그 다음에 니은 현주건조물 방화니까 현공타 있고 디귿 유가증권 위조니까 위조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인 말소 요거는 예비죄 처벌 규정 없죠. 소인 말소는 여기서 미수 처벌 규정도 없어요. 심지어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요거 그렇고 수도 불통 떴고 살인죄 중에서 촉탁승낙 요건 안 되죠. 계속 살인이니까 보통 살인, 위계위력 살인, 존속 살인 요거 세 개만 되니까. 자, 51번부터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54번이에요. 자, 이제 법조항 다시 옆에 펼치셔 가지고 요 54번은 30조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그대로 나온 문제. 요거 승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파악을 해 두시고요. 제가 여기 문제 실어 놓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찰 3시, 경찰 3개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법이 출제되는 시험에서 조문 문제로 조금 요거 한번 볼 만하다라는 문제를 다 소팅해 가지고 170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풀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오든. 자, 55번이에요.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거 뭐 어렵진 않죠. 이거 지우려니까 또 제가 좀 이래요. 이렇게 필기 신나게 해놓고 지우려 그러면 뭔가 아까워요. 영원히 남겨놓고 싶은데 어쨌든 몰라. 이 상실감.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제예요. 제가 좀 뭐랄까 놀라운 일이라고 할까? 일을 당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화요일이구나. 화요일 날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또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수업 끝나고 같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신나게 먹었어요. 막 신나게 그 양반이 폭탄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나게 말아줬죠. 막 그래갖고 야 하고 막 딸랑딸랑 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같이 와가지고 대리를 둘이 같이 불러가지고 학교 밑에다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각자 카카오 대리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전 타고 이제 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대리 기사 아저씨가 젊은 남자예요. 약간 호리호리하고 이제 빼빼 말랐고 한데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냥 하여튼 그래갖고 뭐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 길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옆에 앉아서 사실 되게 짜증나요. 때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다음에 그거 하고 제가 가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가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1시였는데 그래갖고 헤드라이트 안 킨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습니까? 뭐 그래도 헤드라이트를 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조금 거기는 길이 복잡한 길이어서 초행길이라면은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 차랑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하여튼 그런 길이 있어요. 하여튼 거기서 또 한번 이거 쇼 한번 했어요. 쇼 한번 해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막 이거 하이빔 막 키고 부르니까 쇼 옆에 있는 막 짜증 나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싶구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돌려 보냈어요. 뭐 밤늦게 고생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화이팅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웃옷을 딱 벗는데 저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1층에 이렇게 그 차단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막 그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호출하는 그게 울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런데 저희 집에 뭐 저만 살면 모르겠는데 애들 둘이 자고 있거든요. 우리 쌍둥이들이 자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탁 받았죠. 새벽 1시에 누가 왔을까요? 경찰이었어요. 경찰. 그래서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때 약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애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애들 재우는 게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심과 막 같이 옆에서 제가 막 동화 막 얘기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 팔베개 해주고 막 그리고 뜬 눈으로 지새야 돼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한 뭐 30, 20분 이렇게 자면은 되는데 한 뭐 50분, 1시간 안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받았더니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대요. 음주운전 신고가. 그래서 뭐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음주 단속이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고 막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폭탄주도 벌써 이만큼 마셨습니다 저는. 근데 그래갖고 제가 일단 대리 타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 분께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빨리 문을 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직접 그거 하실 분이니까 열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제수사니까 영장 갖고 와 그리고 빡 끊어주세요.
근데 또 이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습이 이제 겹쳐 보이니까 나중에 제가 영장 갖고 와 그러면 저 너무 미울 거 아니에요. 막 알아 나도 아는데 그냥 좀 열어달라고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니 뭐 저 또 당당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인터폰이 또 시간대에서 끊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열어주려고 제가 나가고 있는데 인터폰을 또 하는 거예요. 새벽 1시 뭐 20분에 애도 막 깨면 막 진짜 막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열어줬어요. 열어주니까 이제 그 순경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남경 여경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는데 약간 이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게 임의수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말의 강제성이 있어요. 그건 사실 이제 제가 딱 들으면서도 스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귀하는 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임의수사기 때문에 문 안 열어주셔도 되지만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을 좀 빨리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빨리 이 건을 종결지으려면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못 모르면 그냥 열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여는데 사실 그것도 뭐 동의한 건 한 거니까 강제로 막 빠르르 문 따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저한테 기술을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핸드폰 번호도 사실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달라 그러고 뭐 그래서 제 사진 제가 이제 그래서 카카오 대리 그 부른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사진 찍어가지고 사실 다 이렇게 다 동의해 드렸죠. 왜 난 당당하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이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해드렸는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딱히 얘기는 이렇게 정확히는 안 하더라고요. 누가 신고했는지. 근데 이 중간에 대리가 아까 좀 헛짓거리 했잖아요.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오고 한밤중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그게 일반인이 신고한 게 아니라 지금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이니까 계속 그런 거를 길에서 다니면서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운전하면은 바로바로 그렇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일단 어느 지역에서 경찰관이 보고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요렇게 뭐 경찰관도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 들어온 그런 형식으로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진짜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자면은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CCTV 상황실 있죠. 거기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끼 술집에서 나왔어. 그래 너 가봐. 시동만 걸어봐. 그런 다음에 빅브라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나쁜 거 아니까. 새벽 1시 와가지고 막. 근데 뭐 필요한 일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당하면서 이제 그분들 보내고 이제 생각을 했죠. 썰이 하나 더 생겼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55번이에요. 55번. 보면 이제 교사범이 돼요. 교사는 이렇게 되죠. 교사 행위를 하죠. 그 다음에 범죄 결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고 그리고 정범이 기수에 이르고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교사범이 하는 거예요. 교사범이. 범죄 결의는 물론 정범의 마음속에서 발생하지만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요거 두 개는 교사범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누가 해요? 정범이 하는 거죠. 요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은 교사범의 이중의 고의 아시죠?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교사의 고의가 바로 이거예요. 교사 행위를 한다. 그래서 저놈의 마음속에 바운스 만들어낸다라는 게 교사고요.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을 통해서 실행 착수하고 범죄를 완성시키기까지 한다라는 생각이 교사범 머릿속에 요거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사범이 성립한다라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요런 단계에서 자 보겠습니다. 정범하고 교사범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교사행위 했고 범죄 결의해서 실행 착수 기수하면은 정범은
기수범으로 처벌되죠. 교사범도 역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이게 31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기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정범은 미수로 처벌되고 이것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은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한다라는 게 여기 두 개 적용되는 거예요. 31조 1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31조 1항이 여기 해당돼요. 그리고 교사행위 있고 범죄결이 있는데 실행 착수를 안 해버렸다. 그럼 기수도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정범하고 교사범 둘 다 예비 음모로 처벌하잖아요. 예비. 요거는 잘 가라 미수야. 31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교사행위는 했는데 범죄 결의를 안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정범은 처벌 안 하고 교사범만 예비로 처벌하는 거죠. 요게 31조 3항에 규정이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실패한 효과 없는 교사라고 부르죠. 효과 없는 교사. 요거는 실패한 교사.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된 교사.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뭐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pray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시도된 교사예요. try는 해봤는데 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따로 협의의 교사의 미수라고 부르죠. 미수. 교사범 법조항에서는 요거 잘 해결하시면은 대부분 문제가 풀리죠. 썰이 너무 길었나? 자, 55번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요것도 31조 2항으로 해결되는 거, 57번도 2항으로, 58번은 3항으로, 59번은 2항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6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형식이 조금 이제 특이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패한 교사, 효과 없는 교사, 협의의 교사의 미수 해가지고 착착 연결 지어 보시면 됩니다. A는 뭐예요? 셋 중에서 실패한 교사죠. 실 써주시면 되고, B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여기 효죠. 효과 없는 교사. 그리고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이게 협이죠. 협의의 교사의 미수. 그런 다음에 1, 2, 3번 처음에 1번은 협이죠. 2번 교사자만, 이건 실이죠.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음모, 요거는 효겠네요. 이렇게 해서 착착착 연결 지으시면 되겠죠. 네, 되죠. 자, 이제 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범. 61번에서 요 문제는 왜 나온 거냐면, 독일형법에서는 부작위범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작위범은 자기범보다 발생시킨 불법성이 좀 적잖아요. 뭔가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렇기 때문에 저기 독일형법은 그 감경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론으로만 주장되고 있는 거고요. 자, 과실범입니다. 요거는 법조항 다시 한번 볼게요. 14조 읽어보세요. 13조, 14조 같이. 13조, 14조. 빨리 읽어보세요. 있는 보이시죠? 둘 다 있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62번은 역시 있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과실범. 이제 과실범, 과실 일수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나 과실 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과실 일수죄는 있고 과실 교통방해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요것도 두 문자 한번 해보죠. 형법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제가 요거를 두 문자를 조금 바꿨으니까 기존에 제 수업 들으신 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과실범 관련해서 두 문자. 실스. 그 다음에 교통 폭파 치사상 1장. 실스 교통 폭파 치사상 1장. 자, 됐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실은 우선 의미부터 좀 부여를 해야죠. 과실은 뭐예요? 다른 말로 실수 여기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 폭파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실수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장 이렇게 연관 지어주시는데, 실은 실화죄입니다. 실화. 요거는 과실방화죄인데 법조항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실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쓰는 과실, 가스, 전기, 방류, 공급방해, 해죄. 요게 이제 이렇게 과실로 시작합니다. 요 범죄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과실로 시작합니다. 과실, 교통, 방해. 그리고 폭파 요거는 이제 역시 과실이 들어가고요. 폭파니까 폭발성 물건 파열 요것만 해당됩니다. 요거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폭발물 사용죄 있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요것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폭파라고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놨고요. 치사상은 아시죠? 과실, 치사상. 이거 여기 일은 과실, 일수, 그리고 장은 과실, 장물. 이렇게 됩니다. 뒤에 글씨 잘 보이세요? 뒤에. 자, 그리고 여기 1장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요. 자, 여기 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과실범이라는 게 일단 단순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고, 이렇죠. 사실 요네 둘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실범 중에서 이렇게 나머지 일수, 장물 이렇게 나누면은 나머지는 저 앞에 실수, 폭통, 치사상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 일수는 단순 과실만 있고 요게 없어요. 그리고 자실, 작물은 요게 없고 요것만 있습니다. 얘네 이렇게 세트로 같이 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왜 1장이라고 적었냐? 고스톱 쳐보셨죠? 고스톱. 1 밤일 낮장 하죠. 1장 10이잖아요. 뒤에 앞에 있다. 뒤에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생각날걸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한다는 거 저 진짜예요. 노트북 이렇게 딱 펴놓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어요. 막 뭐 그럴듯한 거 하는 것 같으면서 막 두 문자 만들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64번이에요. 1. 수죄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가술 처벌 규정이 없죠.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수. 그 다음에 65번 보시고 66번 보세요. 폭발물 사용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반대로 해놨죠. 폭파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67번 요거 조금 난이도 있는 거죠.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단순 과실 작물 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 요건이 아니며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다라는 거. 가중적 구성 요건이 되려면은 기본 범죄를 처벌해야 요게 가중적 구성 요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벌하지 않으니까 업무상 과실 작물죄는 기본 범죄지 가중 범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부진정 신분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신분이 있으면 가중 혹은 감경 처벌되는 건데,
요게 만약에 처벌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업무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 그게 말이 되겠지만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기본 범죄일 뿐이지 신분범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조문입니다. 지문. 그래서 잘 봐두시고요. 자, 68번은 이제 껌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복습할 때 보시고. 쉴 시간이 아직 안 됐죠. 외우세요. 외우세요. 나 왜 이렇게 자꾸 쉬고 싶지? 자, 69번입니다.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예요. 요거는 이제 법조항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뭐 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70 형법 15조 2항은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15조 2항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사선으로 끊으시고 요 결과적 가중범 말하는 거죠. 자, 그 결과의 발생을 밑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예견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라 없었을 때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때는 사선으로 끊고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이런 구도를 띠고 있죠.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이렇게 해서 기본 범죄는 고의의 기본 범죄고 그 다음에 중한 결과는 과실로 발생시킨 거고 요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을 볼 때는 검토할 때 이거랑 이거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범죄 고의범 벌써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요거까지 발생됐을 때 이것까지 여기 엮어서 처벌 시킬 수 있는가, 그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실은 다른 말로 하면 예견 가능성 이고, 요거는 여기 15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조 2항에. 그렇다면은 여기 인과관계 이거는 어디 규정돼 있을까요? 이거는 17조에 규정돼 있어요. 17조에 보면은 인과관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읽어봤잖아요. 죄에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행위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이 인과관계 17조는 기본 범죄, 요 고의범 안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요 사이의 인과관계도 요게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71번 있죠.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연소죄와 중체포감금죄. 저기 나왔죠. 중체포감금 저거 아니다 라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 틀렸죠. 중자 들어간 범죄 중에서 또 디테일하게 묻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거기도 나옵니다. 자, 형벌론 일반 문제요. 72번입니다. 와,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 법조항을 요것도 기왕 온 김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42조하고 44조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42조, 44조. 주세요. 다 보셨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형벌론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형법은 홀수 좋아해요. 홀수 1, 3, 5 이거 많이 나옵니다. 1, 3, 5. 그래서 1, 3, 5 뭐 7도 가끔 나오고, 근데 대부분 1, 3, 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짝수 나오면은 그거 정리해 두시면 돼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여기 42조 한번 보세요. 무기또는 6위로 하고 6위는 1, 3, 5 딱 떴죠. 그거요. 그 다음에 44조도 보세요. 1, 1, 5 그렇죠. 1, 1, 5. 그 다음에 이제 45조 벌금 5, 46, 96, 1, 3. 근데 과료에서 2,000원 이상이죠. 요거 밑줄 쳐두세요. 요거. 자,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72번은 중간에 뭐가 틀렸냐면 자격정지가 1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1년 이상 15년 이하. 사실 이것도 여러분 법조항 읽은 다음에 문제 풀어보라 그래도 틀려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73번에 이제 노역장 유치 기간입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6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좀 문제가 좀 의미가 있는 조항이니까 69조. 69조와 이제 그 노역장 유치 70조에 이렇게 있는데 69조도 역시 3 보이시죠? 30일 내에. 그런 다음에 벌금 선고할 때 동시에 금액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벌금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1일 이상 3년 이하. 한계가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벌금이 뭐 적으면 일당 10만 원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 벌금이 많으면 일당 1,000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당 1,000만 원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 이거 너무 그 일당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좀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법을 개정하기는 했는데 그게 여기 70조 2항입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한 300일 이상 때려라. 노역장 유치를. 벌금이 5억인데 노역장 유치 그냥 10일. 예전에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당 얼마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제한 규정을 두기는 했는데 그래도 3년은 못 넘어요. 그래도 3년은 여기 뭐 1000일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상한은 365 곱하기 3 해서 그 3년을 넘지 못합니다. 1000 며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위험성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73번 보세요. 하나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맞는 말. 자, 이제 7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조항 관련 문제인데요. 뭐 1번은 135 보시면 되고 2번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해상강도 치사죄 등이 있다. 그냥 여기서는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 여기 3번에서 형의 경중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법 집행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징금, 상정, 벌구, 과몰. 사징금, 상정, 벌구, 과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요게 그 11년도 순경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정답 지문을 특별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요새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어쨌든 요 4번에서 소년법 59조는 판결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입니다. 죄를 범할 당시. 이건 제가 뭐 기본 교재 제 기본 교재에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이에요. 금고는 최장 45년. 이딴 거 없죠. 이딴 거 없죠. 135조. 그런 다음에 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사실 요거는 판례, 요것도 뭐 법조항 문제긴 하죠. 이제 선고유예, 구류형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아까 보셨죠. 1년 이상 15년 이하니까 아니고요. 과료는 얼마였어요? 문제 나왔죠. 2,000원이죠. 2,000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기출 어디인가요? 기출. 출처가 어디예요? 법원직 9급이에요. 법원직 9급. 법원직에서는 법원직 9급 7급 행시 여기서는 형벌론을 엄청 중시해요. 지네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법원직 시험을 타깃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취지에 좀 안 반하니까. 근데 내가 저쪽도 좀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형벌론으로 갈게요. 자, 몰수 추징입니다. 76번. 범인이 배임 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현행 형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다. 필요적 몰수 대상. 자, 이것도 두 문자 갑니다. 필요적 몰수 두 문자. 자, 아재물은 필요적 몰수. 아재물. 아재란 말 요즘 잘 안 쓰죠. 이 아재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죠. 아닌가요? 쌍도 사투리 아닌가요? 여기 아니에요? 아재 이렇게 몰라요. 어쨌든 아재물. 아재의 물건은 반드시 뺏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편. 재는 배임수재, 물은 뇌물. 아편, 배임수재, 뇌물. 아재물은 필요적 몰수. 나머지 몰수는 임의적 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77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아재물이니까 필요적 몰수. 2번 아편 필요적. 3번 위조 유가증권 아니죠. 4번 배임수재 필요적 몰수. 정답 3번 딱 지금 되겠네요. 78번 몰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임의적 몰수 규정인 48조 열어보세요. 48조. 문제가 뭐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48조 보시면은 범인 이외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범인 이외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범인 소유이거나 아니면 무주물이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래서 그리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히로뽕을 뿅 하고 만들어냈다. 그러면 생한 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로 인하여 취득했거나 아니면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자, 문제로 돌아오세요. 기억 보겠습니다. 권총과 단도를 준비했으나 권총을 골라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요 권총은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단도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둘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범인 은닉 범죄죠. 그거 사례로 받은 돈이니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거가 되겠죠. 자, 디귿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한 뇌물도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되겠고요. 리을 강도죄에 있어서 강취한 타인의 의복. 그리고 미음 살인죄를 범할 때 사용한 피해자 소유의 과도. 이건데 요 리을하고 미음은 이제 소유 관계 때문에 그래요. 강취한 타인의 의복은 국가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피해자 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 미음도 똑같습니다. 피해자 거니까 피해자한테 돌려줘야죠. 상습범까지만 하고 쉬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예. 점점 여러분 이렇게 그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오면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이렇게 변하고 계시는 게 이제 보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차 오래 타고 왔더니 힘들어요. 이게 기차 이게 제가 보통 기차를 타는데 가끔 비행기를 타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사실 더 느려요. 비행기는 한국 내 국내에서는 와 진짜 연착을 아주 너무 당연하게 해요. 새끼들 갑질하고 있어. 코리아네요. 땅콩 막 그래갖고 이거 전에 여기 한번 이제 어디 제가 또 지방 출강 나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일단 거기서 연착 한번 해요. 연착 뭐 한 30분 그냥 당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짜증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 그 비행기 떠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이렇게 부산 김해공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밀렸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자기 차례 못 온 거잖아요.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김해공항 위에서 삥삥 돌아요. 진짜로 비행기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 돌 때 자동차처럼 이렇게 커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바다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겠고 막 너무 좁아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힘내시라고요. 결론은 나도 힘들다. 자, 그렇습니다. 79번이에요.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처벌한다.
이건 또 뭡니까? 80번. 폭행죄 미수범 처벌하며. 그래, 미수범은 알겠어. 그런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또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또 이제 상습범 쭉 나오죠. 이제 뭐 해야 돼요? 대충 패턴 아시겠죠? 두 문자 다 가야 돼요. 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 돈 받고 팔라고요. 여러분은 공짜입니다. 자,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규정. 자, 두 문자입니다. 상습으로 별장 강도한 사공이 절간 폭포에서 협상한다. 적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상습으로 별장에서 강도를 하는 거예요. 산에 보면 별장 있죠. 그래서 별장 터리범들이에요. 근데 이놈이 또 직책이 사공입니다. 뱃사공. 그래서 이 사공이 이제 저 적발돼 가지고 산에 있는 절로 숨었어요. 절간으로. 그래갖고 싫어. 안 갈 거야. 이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폭포로 이제 불렀어요. 절간편에 있는 이제 폭포로 불러갖고 야, 우리 협상하자. 내가 2분의 1 깎아줄게. 요렇게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드라마 한 편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헛소리를. 상습범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 별이 뭐냐면은 상습범 규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요거는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고 상습범의 2분의 1 가중하는 범죄가 있어요. 얘네 셋은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장, 강, 도. 장은 장 뭐야? 그 작물. 작물, 강도, 도박 이렇습니다. 별장, 강도, 작물, 강도, 도박은 별도의 법정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뭐라 그랬죠? 상습범이니까 깎아줘야 돼요. 더 때려야 돼요. 더 때려야 되죠. 형법에서 가중할 때 그 기본 빵이 2분의 1 더해 주는 거예요. 10년이면 15년 때리고 20년이면 30년 때리고 이렇게 2분의 1을 가중하는 겁니다. 자, 사기의 죄, 공갈의 죄, 사기, 공갈. 절은 절도의 죄. 그리고 간은 강간과 추행. 강간추행. 예, 간추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간추.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편은 뭘까요? 아편. 폭은 여러분 아시는 그겁니다. 폭행, 그렇죠. 상습폭행. 포는 뭘까요? 포 뭘까요? 체포감금. 포는 체포감금입니다. 그 다음에 협은 협박이고요. 상은 상해입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시험 직전이니까 상해랑 중상해도 여기 상습범 처벌 그 가중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요 체포감금도 앞에다가 이렇게 중도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체포감금, 중체포감금 모두 상습범 처벌합니다. 그런 다음에 폭행 어디 있어? 폭행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특수 또 하나 추가해 주세요. 특수폭행, 단순폭행, 그리고 협박 앞에도 특수 하나 써주세요. 특수. 요런 것들은 시험 직전이니까 지금은 그래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봐두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그땐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폭행의 죄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단순 폭행, 특수 폭행 요것만 해당된다라는 건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이 안에 있는 절에 사기의 죄 절에 있는 범죄 전부 다 해당돼요. 공갈도 절도도 강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보시면 돼요. 자, 79번. 그래서 여기 협상의 상 있죠. 그런 다음에 80번 포니까 폭 있죠. 그 다음에 81번 절간편의 간 있죠. 그 다음에 죄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것도 맞죠? 별도의 법정형 규정되어 있는 거 뭐였죠?
별장 강도 요거죠. 그런 다음에 82번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83번 미수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는 없어. 그래서 자, 그리고요 84번도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0분만.